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, 바로 노트북 LM 사용 가이드입니다. 이게 AI 기반의 조사 도움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뭔지,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,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중요한 건 뭐가 있는지 한번 핵심만 쏙쏙 알아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살펴볼 노트북 LM은요,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료 안에서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하고 싶다. 이럴 때 아주 흥미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재밌는 건 그냥 웹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제공한 자료에만 딱 기반해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뭐 PDF 파일이나 웹사이트 링크, 아니면 유튜브 영상, 오디오 파일 같은 것도 되고요. 내가 딱 정해준 자료들만 가지고 얘가 대답을 해준다는 거군요. 그리고 답변 근거가 된 자료 출처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네요. 그래야 좀 믿을 수 있죠. 맞습니다. 그냥 단순히 질문 답변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자료들을 요약해 주기도 하고 뭐 학습 가이드나 브리핑 문서처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. 심지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 주는 기능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의 자료를 정말 다각도로 활용하게 돕는 거죠. 와, 기능이 많네요. 근데 이게 뭐든 다 대답해주는 만능은 아니겠죠, 설마? 가이드 보니까 답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렇죠.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.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안전 필터 때문이에요. 소스 자체에 좀 폭력적이거나 뭐 성적인 내용 같은 게 있으면 필터링 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질문이 너무 애매하거나 너무 클 때, 특히 자료가 막 여러 개면 AI도 좀 힘들어하죠. 아, 너무 광범위하면. 네.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질문한 내용 자체가 여러분이 올린 자료 안에 아예 없을 경우예요. 결국 이 도구는 여러분이 딱 정해준 그 지식 경계선 안에서만 움직이는 셈입니다. 아하, 그 경계 설정이 핵심이네요. 그럼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요? 사용 자격 같은 것도 좀 간단히 볼까요? 네, 일단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요. 구글 계정은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제미나이 앱 지원되는 지역 한 180개 넘는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웹 브라우저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. 언어도 50개 이상 지원하고요. 개인 계정 말고 뭐 직장이나 학교 계정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그건 관리자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 오, 계정 얘기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이 계정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이게 좀 중요해 보이던데요. 아, 네, 맞아요.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.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개인 구글 계정 사용자가 만약 피드백을 제출하면요.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사람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. 사람이요? 네,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구글 워크스페이스,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 같은 데서 쓰는 계정 있죠? 그 데이터는 사람이 절대 들여다보지 않고 AI 모델 학습에도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놨어요. 와,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. 내가 어떤 계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될지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특히 좀 민감한 자료 다룰 때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네요. 그렇죠. 구글 측에서는 뭐 사용자의 개인정보 소중히 여기고 노트북 LM 학습에 개인 데이터 안 쓴다고 강조는 하지만 이 계정별 정책 차이는 사용 전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. 아,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작권 준수, 이것도 강조하고 있어요. 허락 없이 저작권 있는 자료 막 올리고 공유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? 노트북 LM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이 직접 고른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도와주고 출처가 명확한 답변을 얻게 해주고 또 정보를 다양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AI 도구다. 다만 내가 준 정보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하고 또 어떤 계정을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, 이건 꼭 기억해야겠고요.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? 그러니까 복잡한 주제나 자료가 엄청 많을 때요. 이걸 좀 빨리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. 그럴 때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내가 신뢰하는 딱 이 정보들 기반으로 이해를 넓히고 싶다 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아하 하는 순간을 좀 더 자주 경험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.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.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그냥 정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의 주인이 돼서 직접 탐색하고 지식을 구조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정보의 주인이 된다.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노트북 LM의 답변이나 통찰력이 전적으로 여러분이 제공한 소스에만 의존한다면
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계는 AI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, 바로 여러분이 어떤 소스를 선택하고 또 어떤 소스를 배제하는지,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?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이 시스템이 내놓을 결과의 방향이나 질에 어떤 편향성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